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올해 그랜저가 풀체인지 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랜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무시를 많이 당하는 차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차값은 계속 오르고 집도 사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차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판매량 보면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V 상징이었던 차가 지금은 소나타보다 많이 팔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지금 현대차 라인업 중에선 가장 비싸고 가장 큰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판매량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돈 많이 벌면 그랜저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이건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이유랑도 연결되겠죠. 그리고 굳이 제네시스로 넘어가지 않아도 그랜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판매량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89,000대가 팔렸는데요, 르노 삼성 전체 판매량, 쌍용차 전체 판매량, 그리고 쉐보레 전체 판매량보다 그랜저가 훨씬 많이 팔린 겁니다. 누적 판매량도 대단합니다. 알지만 50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나?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싶은데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흐름과 이해하면 쉬운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KEB 하나은행 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비교 기준은 1990년대와 2010년대인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식료품 구입과 의료 관련 지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교통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교통비에는 차량 구매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1999년에 7.9%였던 교통비 지출 비율이 2018년에 13.3%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구입 차종의 고급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큰 차들이 많이 팔리고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랜저 같은 대형 차를 구매하는 소비 패턴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교통비 지출 비중이 큰 연령대도 봐야죠. 가장 많이 차지한 연령대가 30대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채널 연령대도 보면 35세에서 44세가 가장 많거든요. 조사 결과에서 40대 비중이 왜 적게 나타나나 보니까 40대에는 교육비 지출이 많아서 자동차 구매에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집중하고 자동차 구매와 같은 지출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는 거죠. 50대가 되면 자녀들 교육비가 안 나가니까 40대에 참았던 구매 욕구를 50대에 현실화한다는 건데요, 50대에 구매를 하는 만큼 구매 차종의 등급도 높아진다는 게 경영연구소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과거보다 자동차 구매에 쓰는 돈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차 구매 비중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폐 가치와 그랜저 가격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빅맥 지수를 보면 쉽습니다. 빅맥 지수가 뭐냐면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단위입니다.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빅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맥도날드의 그 빅맥 맞습니다. 각 나라의 빅맥 가격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빅맥 지수 그래프인데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차 가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지출 수준 자체가 꾸준히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가격표에 있는 숫자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랜저의 가격 변화를 보면 90년대에는 2천만원대였고요 지금은 4천만원에서 풀옵션 모델은 5천만원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격 자체는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60년대랑 70년대 10원 정도 했던 라면 가격이 지금은 1,000원을 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70년대의 라면이 더 귀했고요, 지금은 정말 흔한 음식이 됐습니다. 짜장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차 가격도 똑같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1999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평균적인 가정이 그랜저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4개월을 모아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월급 대비 그랜저의 가격은 이 당시 7.4배에 달했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 7.3배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6.4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랜저의 가격이 옛날보다 지금이 덜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가계 소득 대비 차량 가격 수준이 점차 내려갔다는 거죠. 경제 양극화도 한몫했습니다. 그랜저, E클래스, 5시리즈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상위 20%의 가계 소득과도 연결됩니다. 상위 20%인 가정의 월소득 대비 그랜저 가격이 1992년에는 4.3배였고요 2010년에는 3.9배, 2020년에는 무려 3.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4배만큼 부담스러웠던 게 지금은 3배만큼 부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이 적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가격표에 쓰여있는 가격부터 볼까요? 중간 모델을 기준으로 1999년에는 2,305만원, 2009년에는 2,890만원, 2019년에는 3,49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기준으로 한 실제 가격은 1999년 3,540만원, 2009년 3,270만원, 그리고 2019년에는 3,130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건 E클래스나 5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렌터카 판매량 증가입니다. 그랜저가 렌터카로 많이 나간다, 단순히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는 자동차를 소유 개념이 아니라 공유 개념으로 타는 사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렌터카 하면 제주도에 가서 타는 깡통 LPG차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요즘은 렌터카를 상징하는 하호호 번호판을 수도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도 나옵니다.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2016년만 해도 63만 대 선에 머물렀던 렌터카 등록 대수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덕에 2020년에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등록 비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렌터카 사업자인 롯데렌탈에 따르면 2014년에 27%였던 개인 등록 비율이 2020년에는 무려 45%로 늘었다고 합니다. SK 렌터카가 조사한 자료도 비슷했습니다. 2017년에 46%였던 등록 비율이 2020년에 51%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개인 이용자가 법인 이용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장기 리스보다 장기 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차량 등록, 세금 납부, 보험 가입, 정비 관리까지 렌터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단기 렌트로 치중되어 있던 수요가 장기 렌트 수요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뚜렷해지죠. 자, 그랜저를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은 4천만 원을 일시불로 긁거나 카드 할부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는 어떤가요? 월 납입 비용만 내면 되죠. 그냥 그런 겁니다. 당장 집 살 돈 없으면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돈이 모이면 자가로 넘어가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장 일시불로 차를 살 돈이 없거나 소유할 만한 여력이 안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굳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렌터카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랜저의 진입 장벽도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한 번에 4천만 원을 내는 거랑 월에 100만 원을 내는 건 다르니까요. 렌터카 등록 대수가 많은 차도 카니발, 아반떼, 그랜저, E클래스, 5시리즈 순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랜저의 선택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 대답한 사람이 78%에 달했고요. 자동차도 점점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에 동의한 사람도 76%에 달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진 그랜저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이론만 보면 그랜저가 안 팔리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고 소득 수준도 바뀌면서 그랜저의 실질적인 가격은 거의 그대로 있고 반대로 상품성은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차가 별로면 잘 팔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결국 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거죠. 가끔 판매량 데이터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IG 누적 판매량만 50만이 넘습니다. 50만 국민의 선택은 그렇게 가벼운 데이터가 아니죠. 그랜저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흔한 얘기죠. 가성비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풀옵션으로 가야 5천만 원이지 중간 트림으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죠. 3,800만 원 선에서 해결 가능한 차이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가격에 3000cc 넘는 V6 가솔린 엔진에 그랜저만큼 편하고 그랜저만큼 조용하고 그랜저만큼 옵션이 풍부한 차는 없습니다. K8이 유일하고 수입차 중에선 아예 없죠. 중간 모델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800만원짜리 차 중에 그랜저만큼 조용하고 그랜저만큼 편안하고 그랜저만큼 실내 공간이 넉넉한 차가 있나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정리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국산차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랜저라는 차가 사실 그렇죠. 북미에서는 소나타랑 제네시스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 차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넘어가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그랜저에서 제네시스급으로 넘어가는 건 조금 망설여집니다. 일단 제네시스급으로 넘어가면 국산차급에서 노는 게 아니죠. 벤츠랑 BMW 같은 수입차랑 놀게 됩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아예 비교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랜저 다음으로 비싼 차가 대중 브랜드 중에선 K9이 유일한데 가격대부터 달라지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굳이 제네시스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랜저는 소나타급에서 넘어가기도 좋고요. 제네시스급으로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고 고급스럽게 탈 수 있는 차를 원하는 소비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까지만 해도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외관 디자인은 그렇다 쳐도 실내 디자인이나 승차감, 만듦새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4천만원대 차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건 웬만해선 부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쯤에서 그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더욱 그렇죠. 그랜저는 전륜이고 제네시스는 후륜인데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댓글이요. 그런데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지금 타는 차 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후륜구동 세단이라 샀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가격이나 디자인, 옵션 같은 걸 얘기할 겁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전륜구동, 후륜구동을 따지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이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을 겁니다. IG 구매자 50만 중에 G80 구매자 11만 중에 구동 방식 때문에 차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그랜저가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는 달라진 인구 구조와 넓어진 구매 연령대 그리고 화폐 가치의 변화와 그랜저의 실질적 가격 변화에 있다.
가계 소득과 물가 수준에 비교했을 때 차량 가격 부담 정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요즘은 렌터카처럼 공유 개념으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되면 일시불 구매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랜저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수입차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라인에 있는 국산차라는 게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진 차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이유에 속한다. 제네시스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쟁 차종은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가 된다. 즉 가격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랜저와 비교 대상은 아니다. 그랜저의 만듦새도 큰 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제네시스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판매 동향 이야기와 사회적 배경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그랜저를 사야 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